요거 몇 번 문제였을 것 같아 작년에? 요거 21번 문제였어.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렇게 풀면 그냥 후딱 풀고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기서 오래 걸리는 거고.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로서 이해시키라는 말이 써 있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옛날부터 내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얘들아, 내가 일반항이랑 합에 대해서 함수 해석하는 거 있잖아.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식으로 썼을 때 n에 대한 함수라고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공차가 양수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져. 맞지? 이건 공차가 양수일 때. 공차가 음수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맞지? 근데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 진짜로 일반항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선으로 나와? 이런 선으로 안 나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요게 수열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 흰색 선은 구라야. 저거는 실선이잖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나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원래 어떻게 나와요? 점점점점 나와.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점점점점까지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사실 그려지더라 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그냥 내면 쉽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출제자들이 뭘 많이 붙여서 출제를 하냐면 절대값을 많이 붙여서 출제를 해.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축이 있잖아. 그치? 근데 절대값 AN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요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얘를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특징이 보여. 맞아? 무슨 특징이 있어? V자? 선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절대값을 붙여서 출제를 하면 출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선대칭이라는 걸 생각해가면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선대칭이 딱 되는 상황이 한 상황 같잖아. 근데 실제 선대칭이 되는 상황이 두 상황이 있어. 그 두 상황을 알면 돼. 어떻게 있냐? 이 선을 기준으로 원래 찐이 점점점점이랬지. 선은 구라랬잖아. 그치? 선은 뭐라고? 구라라고. 그치? 그러니까 점점점점이 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점이 여기에 찍혀. 그럼 무조건 대칭이 다 성립해. 여기 찍히면 대칭 성립해요. 여기서부터 똑같은 강력만큼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성립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알겠지? 이 상황 말고 또 무슨 상황이 있냐면 다음같이 V자 선이 있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데 여기 정의가 안 된 거. 그래서 생긴 모양이 다음같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것도 대칭 성립하는 거야. 이런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대칭이 성립하는 건 이런 상황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절대값 AN이 있어. 그럼 너가 뭘 그려보는 거야? 이걸 그려봐 먼저.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그려봐. 근데 얘를 그렸는데 되잖아? 그럼 그냥 이걸 가지고 풀면 돼. 근데 이걸 그렸는데 상황이 만족이 안 돼. 그럼 네가 뭘 가지고 풀면 돼? 이걸 그려봐. 그리고 다시 문제 상황이 맞나 해보는 거야. 했더니 얘가 되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풀면 돼. 이걸 가지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럼 대칭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도 자체는 이런 걸 먼저 해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이런 걸 먼저 그려본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일반항에 대한 함수 해석은 전부고요. 설명. 합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 합. SN은 여러분들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계산하는 거 다 잘 알지? 그치? 그게 식을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잖아. 근데 함수는 그려야 이해가 쉽거든? 그래서 그 SN이라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2분의 dn에 n-알파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n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 그럼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저 식을 보면 이해가 쉽지? 원점을 지나고 알파, 0을 절편으로 하는 그런 2차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그 2차를 그려보면 두 가지 상황으로 출제를 할 텐데, 공차가 만약에 양수면 원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2차로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원점을 지나는데 공차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상황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SN이 2차식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참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출제를 할 거 아니야. 이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대칭.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대칭이 되는 상황이 두 상황이 있어. 하나는 요 대칭 축에서 찐으로 여기가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 점이 찍히잖아? 그럼 같은 강력만큼 1만큼 간격씩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대칭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칭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마리 맞지? 그래서 이런 상황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
이 대칭 축으로부터 여기에 찐으로 정의가 안 돼. 이 축으로부터 2분의 1 칸만큼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성립하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이해했어?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갔으면 좋겠는 게 시험에선 사실 얘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이게 좀 더 자주 나오거든. 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 얘들아 이거 이해해봐봐. 만약 내가 여기를 1항이라고 하고 여기를 2항이라고 하고 여기를 3항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저 상황에선 S2랑 S3이 같다는 게 특이한 거잖아. 그럼 S2랑 S3이 같다는 건 요 S3이라는 애는 S2에다가 A3을 더한 거거든? 그럼 여기는 S2랑 S2가 날아가면서 A3이 뭐였다는 얘기야?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포인트를 살려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이걸 살려서. 그러니까 보면 당연한 거거든?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세 번째 항까지 합이 똑같대. 그 소리는 뭐야? 더한 게 0이니까 똑같다는 소리잖아. 더한 게 0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인 거죠. 여기가 3항이야. 다음과 같이 여기 n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차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직선이 그려지겠죠. 맞아? 근데 정확히 어디가 정의가 되는 상황? 여기가 정확히 정의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해했어요? 여기를 정확히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것까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이렇게 항해값이 0 되는 애가 있잖아? 그럼 합이 값이 같은 애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이게 SN과 SN에 대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저런 거랑 관련된 문제가 지금 6번 문제거든. 6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서 풀어볼 테니까 뒤로 한번 와보세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 보면은 힘내. 6번 문제 보면은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근데 두 수열 AN과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봐봐. 어떤 두 자연수 L과 M에 대하여 SN이라는 합은 n이 L과 n이 M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맞아? 그럼 최소값을 갖는다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잖아. 근데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 두 개의 n값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건데 아볼이란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도 이 상황을 함수로서 이해를 하고 있지 공식을 써서 이해하고 있지 않지. 맞아? 그러니까 공식 써서 푸는 문제들은 보통 다 쉬운 문제라고. 이런 것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굴 도입한 거야? 함수를 도입해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등차 수열은 함수 도입된 문제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시즌 1에서도 말했지만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함수로서 이해시키라는 말이 써 있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옛날부터 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가조건에 나와 있는 걸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축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2차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근데 대칭 축으로부터 똑같이 2분의 1 칸만큼 떨어진 이런 점이 있는 거야. 그때 여기서의 n값을 L, 여기서 m값을 m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한 칸 차이 나니까 사실 요 m은 L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최소값을 문제에서 몇이라 그랬지? 얘를 55, A, L이라 하자 이거야. 그리고 수열에서 사실 55 이런 숫자 나오면은 딱 느낌이 와야 돼. 55. 55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55 하면 생각나는 숫자 뭐 있어? 1부터 10까지 합 이런 거. 알겠어요? 이런 거 좀 떠오르면 문제 풀 때 좋지. 자, 그러면 아무튼 몰랐어. 자, 그럼 그냥 계속하면 돼. 봐봐. 그럼 이제 나조건에서 K는 1부터 15까지 절대값 AK가 26이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AK가 뭔지 궁금하잖아. 그걸 써먹으려면.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L 곱하기 A 25 찾으려니까 L도 뭔지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봐. 이런 그림으로부터 집중해. 이런 그림으로부터 내가 AN을 그리고 싶어. 그럼 아까 어떻게 그리자 그랬어? 어디서부터 그리는 거야? 얘네들 값이 같잖아? 값이 같은 애 오른쪽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야. 오른쪽을 기준으로 여기에 축이 있으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난다고. AN은. 공차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지금. 다 이해왔어요? 이해왔어? 자, 그럼 얘 옆에 정의되는 애가 어디 있었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럼 생각해봐봐. 얘의 항해값이 L번째거든? 공차를 D라고 가정하면 0에서 D를 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D란 소리야. 그럼 지금 이거는 55AL이니까 마이너스 55D란 얘기잖아. 다시 얘 항해값 0, 공차를 D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D를 더한 게 얘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D. 그럼 그 전에 있는 건 마이너스 몇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L항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55D래. 그럼 몇부터 얘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55가 나왔단 소리야.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더했을 때. 맞아? 따라서 얘가 몇 번째 항? 얘가
10번째 항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11번째 항인 거고 나한테 나 조건에서 구하라는 건 1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를 더해달라는 거잖아. 절대값 취해서. 그럼 절대값 취했다는 소리는 이거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뒤집어 올렸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원래 이만큼 다 더했더니 아까 마이너스 55D였잖아. 그럼 뒤집은 걸 다 더하면 몇이겠어? 그렇지. 55D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15항까지 절대값 취한 거 더하라니까 여러분들이 D 더하기 2D 더하기 3D 더하기 4D까지만 해주면 되지. 그럼 1, 2, 3, 4 더하면 몇 나와? 10. 그래서 요 뒤에 들어가는 애가 10D가 될 거고 이걸 지금 몇이라고 준 거예요? 얘를 26이라고 준 거야. 그럼 D의 값을 구했으니까 문제의 마지막 물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 문제 풀 때도 이래. 공식을 쓴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일반항 A에는 몇 참수인지 그리고 S에는 몇 참수인지 그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당연히 고난도 문제가 됩니다. 요거 몇 번 문제였을 것 같아 작년에? 요거 21번 문제였어.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렇게 풀면 그냥 후딱 풀고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기서 오래 걸리는 거고. 다 알겠죠? 오케이?